2학년 1학기 기말 대비를 위해 1차 함수 파트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함수라는 것은 대응이죠. 대응인데 특별히 x라는 것과 y라는 그런 일종의 모임이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대응, 그 특수한 대응을 함수라고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죠. x의 모든 녀석들이 그걸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녀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녀석들이 이 대응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가하지 않는 x가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자연수 x가 라고 하면 자연수 중에 이 대응에 참가하지 않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이 어떻게 보면 함수를 가르는 키포인트가 될 텐데 y에 대응을 할 때 y에 있는 애들과 대응을 하는데 y에 있는 애들 중에 녀석들 중에 그죠? y에 있는 녀석들 중에 오직 한 개와 대응해야 됩니다. x의 한 개가 y의 한 개에 대응해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x에 a, b, c가 있고 y에 1과 2가 있다면 하나에만 대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에만. 그런데 c가 1도 되고 2도 된다든지 혹은 c는 대응에 참가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함수가 되지 않죠. 자, 기말 대비입니다.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말 대비, 그러니까 기본 공부는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함수가 되지 않는 예를 살펴본다면 fx를 x의 약수라고 둔다면 자연수 x라고 두고 자연수 x의 약수라고 둔다면 x가 2일 때 2는 1도 되고 2도 돼서 대응 두 가지에 대응돼야 되죠. 이런 거 함수가 아닌 관계죠. 예를 들어 자연수 x와 서로 소인수, 예를 들어 6과 서로 소인수, 1도 서로 소고 5도 서로 소고 이렇게 두 가지 이상 결정되지 않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x의 약수가 아니라 약수의 개수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서로 소인수의 개수라고 하면 함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 fx에 대해서 fa라고 하면 그것은 x가 a인 순간의 즉 x가 a일 때의 함수값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함수값은 다른 말로 y의 값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f의 2분의 x 더하기 1은 3x-1일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때 f의 2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혼동을 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2일 때입니다. 여기가 2분의 x 더하기 1이 2가 되는 그 순간에 그때의 함수값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늘 fx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 덩어리 자체가 2가 되는 순간에 x값을 구해야 됩니다.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언제 x? 이게 4가 될 때니까 x가 3일 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에 3을 넣으면 f에 2가 나오는 거죠. x에 3을 넣으면 f에 2가 되고 x에 3을 넣었으니까 8이라고 대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세 번째 파트 본격적으로 1차 함수와 그래프인데 결국은 1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y는 ax 더하기 b에서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고 이때 a라는 녀석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고 b라는 녀석을 y절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기울기 x절편, y절편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1차 함수의 그 그래프에서 이것을 x축 방향 혹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라고 한다면 저 위에 그래프는 x 대신에 x 빼기 m을 대입하면 됩니다. 새로운 1차 함수는 x에 x 빼기 m을 대입하여 구할 수 있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라고 한다면 y는 ax 더하기 b에 n을 더해주면 됩니다. 혹시나 이걸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강조를 한다면 x에 x 빼기 m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y축 방향 n은 왜 y에 이런 식으로 대입했죠? 구색을 정확히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y에 y 빼기 n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고 이 빼기 n을 우변으로 이항하여 이처럼 쓴 겁니다. 그래서 y축 방향 n만큼 평행 이동이면 이 자리에 n을 더해주면 된다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게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였다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만약 m이 양수였다면 모든 점들을 n만큼 다 이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울기 값은 변하지 않겠죠. y축 방향 n만큼 평행 이동한다. 모든 점들을 n이 양수라면 이렇게 이동해서 기울기는 변하지 않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울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울기는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기울기를 정의대로 하자면 x 값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y 값의 변화량, 즉 함수 값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y값, 함수 값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 변화가 x의 변화의 정도에 얼마만큼 변화하였는지, x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량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 개념 자체는 비단 1차 함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아주 악랄한 함수까지 모두 그것이 미분이라는 개념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기울기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 이걸 조금 그럴듯하게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걸 우리가 삼각형처럼 썼지만 델타라고 했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선분인데, 선분, 직선인데 직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요 순간은 x가 a였고 요 순간은 x가 b였다고 합시다. 이 변화량을 보고 싶으면 x가 a에서 b로 증가하는 동안 y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보고 싶은 거죠. 즉, 이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사이의 길이의 b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부호를 무시한다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무시한다면 결국은 이 길이와 이 길이 사이의 비율 관계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자, x가 a인 순간에 우리 함수가 y는 fx라고 할 때 y 값은 fa겠죠. x가 b인 순간에 우리 함수의 y 값은 fb일 겁니다. 그러면 그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b-a분의 fb-fa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이 기울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 b와 a에는 어떤 값이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100-1분의 f100-f1. 이것은 기울기입니다. b에 루트 3 넣어, a에 1을 넣어. 루트 3-1분의 f의 루트 3-f1. 이것도 기울기입니다. b에 1억을 넣어요. a에 마이너스 200을 넣습니다. 1억 마이너스 200분의 f의 1억 빼기 f의 마이너스 200. 이것도 기울기입니다. 한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들은 모두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에 갑자기 색깔이 왜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래? f에 200 빼기 f에 3을 구하세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이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구하지 않습니다. 분수로 만들어서 밑에다가 197이라고 쓰고 이걸 기울기라고 읽습니다.
즉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었었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울기를 알았을 것이고 기울기를 안다면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울기 곱하기 197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기울기는 또 차근차근 더 많이 문제를 통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y절편과 x절편에 대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y절편이 뭡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의 이 정의를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y좌표입니다.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죠. 말 그대로 y좌표만 말하기 때문에 3,2 3,2는 사실 아니죠. 0,2라든가 뭐 2,0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단답형이나 서술형이었다면 이것은 틀린 답입니다. y절편은 하나의 실수로 대답해야 됩니다. 2 이렇게. 이거는 2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 y는 ax 플러스 b에서 y절편이 b죠. 그럼 x절편은 무엇입니까? x절편은 y가 0일 때의 x값이죠. y에 0 집어넣었을 때 x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이걸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그런 그래프의 식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 혹은 그 식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입니다.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 x에 a를 넣으십시오. y에 0을 넣으십시오. a를 넣으면 1 더하기 0은 1 성립하죠. 성립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a, 0을 지난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x에 0 넣고 y에 뭘 넣으면 될까요? b. x에 0, y를 b를 넣으면 성립이 됩니다. 즉 0,b를 지난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얘의 x절편이 a, y절편은 b란 얘기입니다.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말은 이 직선과 이 조건은 완벽히 같다는 얘기입니다.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다. 만약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런 직선이 된다는 얘기고 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부분의 넓이는 2분의 ab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도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3번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식이 쓰여 있다고 합시다. 1차 함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a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날까요? 얘가 a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줘야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a로 묶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분명 이 1차 함수는 x가 1인 순간이 있습니다. x가 1일 때 x가 1이면 a 값과 관계없이 y는 b가 되죠. 그 말은 1,b를 반드시 지나간다. 1,b는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가 b라고 썼는데 3이라고 썼다면 1,3을 반드시 지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 좌표 평면상 1,3이라는 점이 있고 기울기 a 값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직선이다. 그럼 a 값은 문제의 또 다른 조건에 의해서 정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 두 개의 직선이 있다.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는 웬만하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웬만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 웬만할 조건이 뭐죠?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다죠.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만약 둘이 기울기가 같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면 평행하거나 일치하게 됩니다.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달라야 되죠. 그래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얘는 y절편이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직선인 거죠. 그렇게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 직선의 방정식에서 보도록 하시죠. 자, 1차 함수의 식 구하기.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식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기울기하고 y절편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꿀까백이죠. 그런데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알려줘도 꿀까백입니다. 기울기와 한 점. 예를 들어 기울기가 3이다. 그리고 1,5를 지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방법 이렇게 쓸 겁니다. y는 3x 더하기 b라고 두고 1,5를 대입하여 b를 구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구할 텐데 2번 방법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기울기가 3이고 1,5를 지난다면 1,5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1,5. 왜 그렇게 쓸 수 있냐? 묻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받아들이세요. x가 1인 순간 y는 5가 되죠. x가 1인 순간 y가 5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1,5를 지나려면 아까 전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이 직선은 a값과 관계없이 1,5를 지나죠.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1,5를 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1,5를 지난다면 반드시 이렇게 생긴 직선이다. 그런데 기울기를 3이라고 알려줬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3x 더하기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적극 활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큰 차이는 없다. 그 다음 지나가는 두 점. 두 점을 알려주면 여러분 당연히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기울기 구한 다음 y절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 y는 ax 더하기 b. a가 0이 아니다. 이것이 1차 함수였죠. 이것을 y를 이항시켜서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조연인지, 누가 주연인지 알 수 없게 한쪽으로 몰아서 쓰면 이런 형태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이라는 2원 미지수 2개짜리 1차 방정식은 y는 꼴로 고친다면 마이너스 ax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서 ax와 c를 넘기고 그 다음 b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때 b가 0이 아니고 a도 0이 아니었다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서 왜 b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1차 함수입니다. 그러니 이런 형태의 1차 방정식은 y는 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때 1차항 계수가 0이 아니라면 1차 함수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만약 b가 0이라면 그때는 저 방정식은 a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과 같은 방정식입니다. 즉 y는 있으나 마나한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방정식이 되고 이 방정식은 결국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는 a도 봐야 되는데 a가 0이 아닐 때입니다. a는 0이 아닌데 b가 0일 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것은 x의 값이 일정한 y축과 평행 혹은 x축과 수직인 이런 직선이죠. 그래서 1차 함수는 아닙니다. 얘는 1차 함수가 아닌데 그래도 직선으로 나타난다. 어떤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나타난다. 이번에는 a가 0일 때를 생각해 보시죠. a가 0이었다면 x는 사라지고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이었겠죠. 그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c꼴이 됩니다. 이때 b가 0이 아닌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y값이 일정해서 이런 형태의 x축과 평행 혹은 y축과 직교하는 이런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두 직선으로 나타나는 그런 방정식들이란 말이죠. 직선으로 나타나는 방정식. 그래서 이 방정식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차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1차 함수가 된다. 그리고 그 일부는, 나머지 일부는 1차 함수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직선이 되고, 선생님 한 개 하지 않았는데요? 뭘 안 했습니까? A도 0이고 B도 0인 건 하지 않았습니다. 예, A도 0이고 B도 0인 것은 왜 안 했죠? A도 0이고 B도 0이면 변수가 없습니다. C는 0, 의미 없죠?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 속에 존재하는 점이라고 생각할까요? A는 0, B는 0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관계 보셨습니까? 세 가지 형태의 직선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1차 함수다. 그 중에 일부 x는 p, y는 q, 를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 2,3과 2,5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만약 얘기한다면 그 직선은 항상 x가 2인 것입니다. 이 두 점만 보면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2,3과 2,5를 지나는 직선은 항상 x가 2인 직선이죠. x는 2라고 쓰면 됩니다. 0,5, 3,5를 지나는 직선, 0,5, 3,5를 지나는 직선은 항상 y가 5인 직선입니다. 두 점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둘 다 5면 y는 5, 둘 다 2면 x는 2. 이렇게 알 수 있다. 혹은 3,5를 지나는데 x축에 평행하다, 이렇게 단서를 줄 수도 있겠죠. 3,5를 지나는데 x축에 평행해. 그건 y는 5라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1차 방정식 그리기. 뭐 크게 할 말은 없는데요.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y는 꼴로 고치는 걸 아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흠잡을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늘 꼭 습관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여러분 x절편과 y절편을 찾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요? x절편은 y에 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x가 얼마죠? 4겠죠. 마이너스 4겠죠. y절편을 찾아봅시다. y절편은 x에 0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y는 얼마 대입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2겠죠. 그렇게 해서 x에 마이너스 4, y에 마이너스 2를 찍고 연결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자동이죠. 4 증가할 때 이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되니 꼭 y는 꼴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어떤 직선이 선분과 만날 조건이다, 이런 겁니다. A는 예를 들어 0콤마지 말죠. 2,5다. B는 뭐 할까요? 4,-1이다. 어떤 직선이 다음 선분과 만나기 위한, 자, y는 이라고 할까요? y는 ax 더하기 3이 있어. ax 더하기 3 좀 그렇네요. 이걸로 갑시다. 자, 이 직선이 이 선분과 만나기 위한 a의 범위를 알아봐라.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a, 2, b, a 2,5, b가 4,-1인데 여러분 y는 ax 더하기 3은 a 값과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납니까? 0,3을 지나는 거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AB 선분과 만나려면 기울기의 값에 따라 요런 범위 속에서 놀고 있겠죠. 잘 도논다. 그때 기울기 A 값은 B를 지날 때가 가장 작을 것이고 B를 지날 때의 기울기는 4 증가할 때 4 감소했네요. 마이너스 1입니다. 4 증가할 때 4 감소 맞죠?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보다 클 때는 계속 AB와 만날 수 있는데 2 증가할 때 2 증가는 1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 1차 함수 그래프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뭐냐? 여러분 연립 1차 방정식은 중간고사 범위 아니었군요. 이번 범위죠. 연립 1차 방정식은 이런 거잖아요. ax 더하기 by는 c, a'x 더하기 b'y는 c'. 이거 푸는 게 연립 1차 방정식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빼기 c는 0이라는 이것은 하나의 직선에 나타난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A'(x) 더하기 B'y 빼기 C'은 0. 이것도 하나의 직선인 거죠. 자, 직선 L과 직선 M이 있다. 웬만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죠. 그러니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이 교점을 M,N이라 한다면 이게 바로 직선의 교점이고 두 직선의 교점은 X가 M이었고 Y가 N이었는데 그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다라는 개념이죠.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것은 이 직선에도 있고 이 직선에도 있는 점을 찾는 거고 그 점 X가 M이고 Y가 N이므로 이것이 연립방정식의 해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개념으로부터 직선의 위치 관계와 연립방정식의 해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 거였죠. 그걸 정리해 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쌍 있다 라는 말은 직선이 기울기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기울기가 다르니까 교점이 한 개인 거죠. 그런데 해가 두 쌍 이상이 있다. 해가 두 쌍 이상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입니다. 여러분,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두 쌍 이상 있다는 것은 무수히 많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두 직선이 일치한다. 일치한다는 일치 조건은 뭡니까? 일치 조건. 이걸로 봐도 되고 이걸로 봐도 되고 일치 조건은 A'과 A 사이의 B와 B'과 B 사이의 B와 C'과 C 사이의 B가 완벽히 같아서 똑같은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없다. 해가 없다는 것은 평행하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 만나지 않는다. 기울기가 같은데 y절편은 다르다. 그걸 일반화하면 A'분의 A와 B'분의 B는 같은데 C'분의 C가 달라졌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직선에 관련된 부분인데 넘어가기 전에 주로 자주 나옴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한 개 문득 생각나네요. 그래서 조금 카테고리에 넣지 않고 그냥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세 점이 있다. 근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무슨 말이죠? 세 점을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나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나 혹은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나 셋 중에 어느 두 놈을 잡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한 기울기가 모두 같다를 이용하는 것이죠.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설명을 해도 끝이 없네요. 6번 세직선. 세직선은 이런 얘기입니다. 세직선은 웬만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삼각형이 되지 않을 조건, 특별하겠죠.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조건 첫 번째,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하다. 세 직선 중에 어느 두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평행하다. 두 번째는 세 직선이 아주 특별하게도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요 두 개만 이용할 수 있다면 그를 만족하는 기울기 A 값 구하는 거, 여러 가지 A 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이거는 다른 건 말할 게 없고 주로 삼각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도형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각형을 제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그리겠습니다. 아무거나 좀 그려봐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삼각형.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고 합시다. 까다롭죠. 예, 좀 까다롭다. 삐딱하니까 까다롭죠. 직각삼각형 아니니까 까다롭습니다. 자, 이걸 구하는 것만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이 세 교점을 알고 있습니다. 안다고 지금
아니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구했습니다. 교점이니까 연립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다 구하고 난 뒤에 이 삼각형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마 한 가지만 떠올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그 방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절한 예를 좀 제시를 못해서 그런데 이 문제는 분명히 직사각형으로 구하는 게 더 편리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요 길이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이 길이를 A라 하죠.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그때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왼쪽 삼각형 넓이를 S1, 오른쪽 삼각형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S1은 뭡니까? 2분의 1 A 곱하기 요 길이 H1입니다. S2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요 길이 H2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하면 2분의 1 A에 H1 더하기 H2고 H1과 H2를 더하면 H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AH입니다. 자, 물론 A가 구하기 쉬운지 까다로운지 지금 이 그림에서는 꼭 쉽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서는 이런 직사각형 형태를 이용하는 것이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8번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자주 나오는 심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인데 꼭지점을 지난다고 하면 반드시 대변의 중점을 지나가야겠죠. 그래야 넓이가 이등분됩니다. 맞습니까? 정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한다.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정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등분됩니다. 오케이. 평행 사변형 넓이를 이등분하게 합니다. 반드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등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사항들을 알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등분은 아니고요.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넓이의 비가 예를 들어 7대 3이라고 하시죠. 위 사다리꼴과 아래 사다리꼴 넓이가 7대 3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7대 3과 같은 비를 가지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위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을 이렇게 잡고, 그럼 아래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을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A, B라 하겠습니다. 이걸 C, 이걸 D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A 더하기 B, 위의 사다리꼴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과 아래 사다리꼴의 AC 더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것이 바로 7대 3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기말고사,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부분인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넓이가 7대 3인데 두 사다리꼴은 높이가 공통의 높이죠. 그러니까 넓이의 비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서 갈린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는 것을 조금 어렵게 내면 꼭지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점을 지나요.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이등분 됐다고 합니다. 꼭지점을 지나면 간단합니다. 지나야 되는 점이 명확하죠. 그런데 그냥 꼭지점이 아닌 점을 지나가는데 이등분 됐다고 합니다. 자, 그때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각형 전체의 넓이를 알아본 다음, 하나는 삼각형이고 하나는 사각형이 대부분이겠죠. 자, 넓이가 30인데 그러면 얘는 15, 15 돼야 되겠죠. 근데 아래쪽은 사각형이고 위쪽은 삼각형입니다. 뭘 이용하는 게 편할까요? 삼각형을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삼각형의 넓이, 이것이 15가 되도록 지나갔구나. 그때 내가 이 삼각형 넓이가 15가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적절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좀 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개념을 소개하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또 문제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직선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단골처럼 출제되는 문제고 세직선 가지고 이런 걸 내기도 합니다. 세직선으로 평면을 분할하는 문제인데요. 평면 분할. 여러분, 세직선이 만약 평행하다면 평면을 총 4개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직선으로 평면을 서로 다른 세직선으로 평면을 가장 최소로 분할하는 방법이죠. 최소 분할법. 그런데 평면 2개는 직선 2개는 평행하고 어느 하나는 평행하지 않으면 6개가 됩니다. 자, 4개가 최소고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2개가 평행한데 1개가 평행하지 않아. 그래서 6개 되고 혹은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 총 6개의 평면으로 분할됩니다. 혹은 세직선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삼각형을 이루면 가장 많은 평면으로 분할할 수 있겠죠. 총 7개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세직선이 삼각형을 만든다. 그러면 총 7개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개에서 7개까지 분할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문제가 6개로 분할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6개로 분할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분할했다는 것이죠. 2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바로 삼각형이 되지 않을 조건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평면 분할을 했는데 평면을 총 6개로 분할했다. 그 말은 삼각형이 직선이 세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았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개념 설명 마치겠습니다.